고대 백제인 약 700여 년의 시공을 초월하여 명나라 건국 초기 중원의 진정한 악을 물리치고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는 대서사시. 영웅불사, 공전좌루, 경천동지, 영웅불사지체는 이제 시작합니다. 제11장 빙백마. 서령농 1화. 그는 설선파 18대 장문인이다. 남다른 오성으로 어릴 때부터 본파의 무공은 물론 빙궁의 무공과 북의 세외 무공을 두루 섭렵한 인물이다. 또한 그는 학문에도 매우 뛰어났는데 특히 언어의 소질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부족의 언어를 할 뿐 아니라 고대 다른 나라의 문자를 해독해내는데 남다른 소질이 있었다. 그는 이미 나이 20이 넘을 때 북의 모든 무공을 대상하여 무공의 흥미를 잃었던 시기에 중앙과 변방을 돌아보고 싶어서 10년간 외국에 다녀왔는데 그의 삶은 이후 놀라운 변화로 그와 설산파는 격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니 소공주 빙백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께서 이미 궁조님을 통하여 들으셨듯이 그는 설산파의 전대 문주였습니다. 네, 설산파의 문주요. 설산파는 지난 15년 전에 할사가 있었습니다. 어라? 할사라. 그건 내가 전문가인데. 이로 해서 설산파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요. 이 극지에서 그렇게나 많이요. 네, 설산파 문도와 주변 마을 사람들이 같이 죽었거든요. 이런 양면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바로 빙백마 서령농이 한 짓이지요. 왜 설산파는 빙백마에 처단하지 않았나요? 네, 그들의 실력으로는 빙백마를 처단할 힘이 없었습니다. 빙궁은요? 빙궁은 이미 100여 년 전 설산파와 적대적인 관계로 설산파의 혈사를 무시했지요. 아, 그렇군요. 혈사가 지난 후 3년이 지나서 빙백마가 설산파에 다시 나타나 서령농과 설산파 간에 있었던 일은 정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다니요? 저희는 설산파와 대적 관계로 인근 마을의 빙궁에 사람을 심어놓았습니다. 아, 그는 당시 광기로 좌파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죽였고 인근 마을의 사람들까지도 닥치는 대로 죽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막강한 심리로 설산파는 그를 제어할 수도 척살할 수도 없어서 도망 다니기에 바빠지요. 그런 광마가 살인을 멈추고 은둔하였고 최근에 설산파에 찾아와 자신의 광난에 관해 용서를 구하고 다시 설산파의 태상장문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역시 무력이 있다면 과거의 잘못도 더 퍼질 수 있구나. 아무튼 이 서령농이 문제입니다. 그는 설산파와 화친한 후에 바로 설산파의 조사동인 설지동에 들어서 참회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설산파의 현 장문인의 요구로 다시 강호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는 현재 설산파와 가장 적대 관계가 있는 저희 빙궁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달 10일 즉 본인과 상대할 수 있는 사람과 대결하여 이곳 북해의 진정한 패자를 논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빙궁은 그를 상대할 인물이 없어요. 이미 그의 습격으로 빙궁 주위 여러 빙천여 그리고 빙모들도 이미 치명적인 부상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제가 이곳으로 온 것이군요. 그러면 제가 빙백마를 상대하면 되는가요? 네, 그동안 공자에게 이를 이야기하지 못한 것은 공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희는 마지막 희망을 공자에게 걸었습니다. 최근 소식으로 무적 광수를 단신으로 잡아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귀놈이 사방에 나팔을 불고 있구나. 아, 뭐 그것은?
무적광수는 운남의 절대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공자에게 이 부캐의 미래를 걸어도 될 것이라는 결론으로 우리는 중원전장을 찾았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선 그 빙백마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시죠. 그 사람을 만나고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결이 10일이면 사흘 남은 거네요. 그 사람의 정보를 얻는 즉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참, 대결은 어디서 하기로 했나요? 그는 저희에게 매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자신은 설산파의 조사동인 설지동에 있는 설산살성 계곡으로 찾아오라고 했어요. 만약 10일까지 찾아오지 않으면 이곳 빈궁에 비우라고 최후 통첩했답니다. 그렇다면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쉬고 내일 빙백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자의 정보를 소개해 줄 사람을 바로 만날 수 있는지요? 이곳에는 없고. 그러면 어디를 가면 이 빙백마를 자세히 설명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내일 공자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새벽에 출발하시면 됩니다. 네, 소공주님, 이곳은 정말 밤이 빨리 오는군요. 네, 낮이 참 짧습니다. 그리고 눈도 참 자주 많이 옵니다. 네, 눈도 참 많이 오는 곳이지요. 참, 공자님, 저 오늘 그 차 좀 마실 수 있겠습니까? 차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운영하는 객점장원에서 마셨던 차 말이에요. 가베를 말씀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드려야지요. 서당주님을 모시고 제 처소로 오시지요. 그러면 소공주님과 서당주님께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저희가 언제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한덕경쯤 이후에 오시면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뵙지요. 소공주는 이건과 대화했던 빈궁 정원에 있는 팔각정에서 일어나 서당주를 부르려고 걸음을 옮기며 천천히 일어나 이건에게 약간의 고개를 숙이고 본인의 길을 갔다. 이건은 좀 더 앉아 소공주의 뒷모습을 보고 생각하였다. 쉽지는 않겠어. 빙백마의 정보가 너무 부족하구나. 저 어린 것은 왜 이리 이쁜 거야. 썩을 나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데 오늘 저녁에 혼돈신안에게 이곳 북해에 72폭광성이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와, 눈이다. 대박, 정말 눈이 폭탄처럼 떨어지네. 와, 북해는 북해구나. 이럴 것이 아니지. 빨리 가서 가베를 준비해야겠네. 이거는 자리에서 일어나 달아나갔다. 헐, 그의 달리는 곳의 발자국을 보라. 답살 모한의 신법으로 달리는 것인가. 눈밭에 이건의 발자국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건은 정말 빠른 걸음으로 신속하게 자신의 처소를 향해 달려서 들어갔다. 툭툭 튀튀툭. 정말 눈이 많이 내리는구나. 역시 북해는 북해야. 가만, 가베를 준비해야겠네. 이건은 자신의 처소에 들어온 후에 닭이들을 준비하고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화롯불에 차 주전자를 올려놓았으니